첫 번째 셀부터 끝까지 실행하시기 전에 우리 그 케라스 코드 보시면은요. 케라스의 데이터셋에서 IMDb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함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그 numWord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1000으로 설정을 했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어휘 사전에서 어제 보시면 아마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었죠. 네. 그 워드 인덱스는 그 단어를 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을 밸류로 하는데 그 숫자가 빈도수 순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 의미는 뭐냐면 빈도수 1등부터 빈도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1000개의 단어를 그 숫자로 인코딩한 그런 데이터셋을 줘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제 리뷰가 이 1000개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숫자 2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그 우리가 숫자들을 문자열로 바꿔봤죠. 숫자들을 단어들로 바꿔봤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 1000개의 단어 중에 포함이 안 되는 단어들을 숫자 2로 표현이 돼서 인코딩된 그런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 포함된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적어지면 포함된 단어의 개수들이 적어져요. 근데 오늘 그 훈련을 시킬 건데 여기 그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면 많이 포함될수록 물론 그 훈련의 효과는 좋겠지만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너무 많이 잡아. 콜앱이 다운돼 버릴 정도로 콜앱의 그 런타임이 다운돼 버릴 정도로 너무 그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를 어제 처음 했었던 것처럼 200개의 단어만 가장 자주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200개로만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셋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로드 데이터를 하실 때 num words를 200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런타임을 처음부터 어,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하시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하겠죠.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한 거냐면 200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200개의 어휘 사전으로 데이터 세트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트레인 셋과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 인코딩된 값들로 바로 가져와요. 케라스에서는 우리가 훈련시키기 쉽게 그 데이터들을 숫자로 인코딩된 값들을 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살펴보시면은요, 트레인 셋, 트레인 풀이라고 하는 단수 있죠. 여기 25,000개 1차원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어, 25,000개 1차원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타겟 배열이죠. Y로 써져 있는 건 타겟입니다. 타겟 25,000개고요. 역시 1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타겟은 그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시면 0과 1이 12,500개씩 균일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긍정과 부정 리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이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이 긍정 리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5,000개고요. 똑같이 부정과 긍정의 리뷰들이 12,500개씩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셋 모양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보세요. 훈련셋의 첫 번째 원소를 꺼냈습니다. 훈련셋의 첫 번째 원소를 보시면은요. 얘네들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요거 주석으로 설명드릴까요? 훈련셋의 첫 번째 샘플은 물론 다른 샘플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훈련셋의 모든 훈련셋 샘플들은 정수들을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파이썬 리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리스트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밑에서 아마 찾아본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본 게 있을 겁니다. 엑스트레인 풀 첫 번째 원소, 훈련 세트의 첫 번째 원소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의 첫 번째 샘플, 랭스를 보시면 218개의 정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두 번째 원소가 있어요. 두 번째 원소도 출력을 해보니까 숫자들이 쭉 나열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도 뭐다? 두 번째 원소도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파이썬 리스트다. 타입 똑같이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랭스가 달라요. 189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 IMDb 데이터셋은 뭐 훈련셋과 테스트셋 둘 다 마찬가지인데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리스트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고요. 리스트들 2만 5천 개를 2만 5천 개죠. 리스트 2만 5천 개를 갖는 1차원 넘파이 배열이에요. 1차원 넘파이 배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들은 서로 다른 개수의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 추가를 할까요? 타입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리스트들은 어, 서로 다른 개수의 정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는 밑에서 확인을 해봤죠. 여기 보시면 앞에서 샘플 다섯 개만 한번 추려봤어요. 샘플 다섯 개만 추려봤는데, 훈련 세트에 0번째, 인덱스 0번 샘플부터 인덱스 4번까지 샘플에 랭스를, 랭스를 하나씩 출력을 해봤어요. 어떤 샘플은 218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어떤 샘플은 189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서로 포함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다르죠. 이 숫자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숫자들은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대부분의 숫자들은 단어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0은 패딩, 1은 문장의 시작, 2는 사전에 없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200개의 단어에 없는 단어. 아까 위쪽에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셋 가져올 때 여기서 단어 200개만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단어 200개만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 200개에 포함이 안 된 단어들은 숫자 2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고요. 숫자 2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포함된 단어들은 그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그 값들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하기 3을 한 값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 1은 무조건 문장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밑에서 숫자들 보시면 여기가 0번째 원소도 0번째 원소도 1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번 샘플, 인덱스 1번 샘플도 1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들을 더 출력해 보셔도 돼요. 다른 것들을 더 출력해 보셔도 되는데, 어, 전부 다 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일로 한번 몇 개씩만 해볼까요? 몇 개씩만 해보면, 요쯤에다가 넣어보죠. 뭐 단어 개수만 세지 말고, 요쯤에다가, 요쯤에다가 5개를 한번 해볼게요. for, in, 어, range. enumerate를 쓰면은, 아니다. 우리 5개만 할 거죠. 5개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O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J는 10개를 할게요. 10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는데, 프린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X, train, 풀에서 인덱스 i번째를 선택해요. 인덱스 i번째를 선택하면 얘는 1차원 리스트가 하나가 나오죠. 리스트가 하나가 나오고 그 리스트에서 앞에서 어 10개의 그 숫자들을 뽑아내 보면 아마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여기까지가 숫자 하나가 돼버리는구나.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도 10개. 얘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좀 졸렸나 봐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죠. 저도 아직 커피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훈련 세트에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4번까지만 5개의 샘플만 뽑아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들은 전부 다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슬라이싱 할 수 있죠. 몇 개만 슬라이싱 하겠다, 앞에서 10개씩만 슬라이싱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뭐, 20개를 슬라이싱 하셔도 돼요. 20개를 슬라이싱 하셔도 되고.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샘플들이 전부 다 1로 시작하고 있어요. 1. 그죠? 첫 번째 0번 샘플도 숫자 1로 시작하고요. 1번 샘플도 1로 시작하고, 2번 샘플도 1로 시작하고, 전부 다 1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만 5천 개 다 찾아보셔도요. 다 확인해 보셔도 그 첫 번째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는 전부 다 1이에요. 이 1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문장 시작이다. 그러니까 리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각각의 샘플들에서 2라고 하는 숫자들이 종종 보이게 되는데, 이 2는 아까 우리가 200개의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 음. 그 단어들은 훈련 샘플에서 무슨 숫자로 인코딩이 되었냐면 2라고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단어들인 거죠. 200개의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는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은 2라고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그 이외의 나머지 숫자들 있죠. 0은 패딩이고요. 패딩. 그 외의 나머지 숫자들은 빼기 3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25라고 있죠. 25라고 되어 있으면 25 빼기 3. 그럼 얘는 22고요. 이 22라고 하는 숫자, 빈도수가 22번째로 높았던 숫자라는 얘기예요. 빈도수가 22번째로 높았던 숫자 워드 인덱스에 찾아보시면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들을 다시 그 단어들로 디코딩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 코드가 밑에 제가 만들어 드렸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이게 뭘 한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어, 훈련셋에서
훈련 셋에서 첫 5개, 첫 5개 샘플에, 샘플에 20개씩, 샘플에 20개, 샘플에서 등장한, 샘플에서 나오는 첫 20개의 인코딩 숫자들. 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 항상 문장 시작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들이 종종 들어가는데, 2라고 하는 숫자들은 200개의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이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코드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코딩을 했을까? 이 케라스의 예제 데이터셋은 무슨 근거로 얘네들을 이렇게 인코딩할 수 있었을까? 그게 뭐냐면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그 어, 인코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워드 인덱스는 그 IMDb 데이터셋에서 get word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워드 인덱스는 타입이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고 전부 여기에는 몇 개의 단어가 냐면 88,000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88,000개면 아마 그 영미권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요 정도 단어면 아마 거의 많은 단어들 아닐까요? 어,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단어가 10,000단어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영화 리뷰이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여러분들 뭐 댓글을 달거나 리뷰를 달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뭐 사람의 이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감독의 이름, 뭐 배우의 이름, 뭐 이런 고유 명사들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뭐 그런 단어들도 더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실질적인 뭐 명사나 동사나 그런 것 이외에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본 거냐면 이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가 어떻게 생겼나 너무 많으니까 88,000개를 전부 다 출력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5개만 출력하려고 브레이크 문을 넣으려고 인덱스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5개만 출력을 해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런 숫자로 매칭이 되어져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요. 이 인덱스는 그 단어의 인덱스를 값으로 갖는 딕셔너리라고 했는데 이 인덱스는 그 빈도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빈도수가 높은 단어고요. 숫자가 클수록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5개를 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빈도수 순위가 1408번 이란 뜻이고요. 바니라고 하는 단어는 빈도수가, 빈도수 순위가 63,951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8만 8천 개 중에서도 굉장히 순위가 낮은, 낮은 그런 단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도대체 어떻게 리뷰가 만들어졌을까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밑에서는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워드 인덱스는 순서가 단어가 그 다음에 인덱스가 밸류인데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키 밸류의 순서를 서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인덱스 워드라고 했어요. 인덱스를 키로 갖고, 즉 빈도수 순위를 키로 갖고 그 다음에 그 빈도수 순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문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개를 출력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바뀐 거 보이시죠? 키 밸류인데 밑에서는 키 밸류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개를 출력을 해봤어요. 인덱스 워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키값 1번부터 5번까지를 출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은 단어가 and. 그 다음에 a, 부정관사죠. 이런 단어들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거예요. 가장 높았던 단어 5개. 그래서 뭐,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 워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인코딩을 했는데, 인코딩을 어떻게 했냐면, 패딩이라는 의미로 0을 넣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시작 부분은 2를 넣었고, 그 다음에 빈도수 200위 안에 없는 단어들은 2라고 인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여기 숫자가 있죠. 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3을 해가지고 인코딩을 한 거예요. 그냥 반대로 디코딩 할 때는 빼기 3을 해가지고 디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샘플이 어떤 단어로 만들어진 건지 쭉 출력을 해봤고, 두 번째 샘플이 어떤 단어로 만들어진 건지 쭉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200개까지만 사용할 건지, 1000개까지 사용할 건지, 10,000개까지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물음표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우리가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200개가 아니라 1000개로 하면 당연히 물음표가 더 줄어들 거고요. 10,000개로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개만 딱 했기 때문에 그 200개 안에서의 그 단어들만, 빈도수가 높은 단어 200개들 안에서만 얘네들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첫 번째가 물음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1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숫자, 문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1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항상 여기 문장의 시작은 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봤고, 그걸 거꾸로 디코딩을 하려면 우리가 인덱스 워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다. 이걸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시키기 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가- 리스트 위쪽에서, 요 부분 좀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그 각각의 샘플들마다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다 달라요. 그죠? 첫 번째 영화 리뷰 샘플에 사용된 단어 개수와 두 번째 리뷰 개수에 사용된 단어 개수가 다릅니다. 이러면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경망에 넣으실 때는 1차원별로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근데 이 크기가 일정해야 되죠. 이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1차원별로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처럼 2차원별,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그런 2차원별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근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218개의 입력이 어떤 그 뉴런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189개만 뉴런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는 141개만 뉴런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샘플의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럼 몇 개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그, 보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각각의 리뷰들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것도 조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훈련셋을 탐색을 할 때. 그래서, 각 샘플에,
샘플의, 각 샘플의 길이, 각 샘플의 길이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샘플들은 영화 리뷰고요. 각각의 영화 리뷰에, 뭐랬을까? 각각의 영화 리뷰의 길이, 리뷰에 포함된 단어 횟수. 각각의 영화 리뷰의 길이의 분포가, 분포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영화 리뷰죠. 영화 리뷰 랭스즈라고 할게요. 랭스즈. 첫 번째 리뷰의 랭스, 두 번째 리뷰의 랭스, 세 번째 리뷰의 랭스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죠. 리스트 만드는데 랭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리스트의 랭스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랭스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랭스는 x 프레임 풀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훈련 세트의 첫 번째 리뷰의 랭스, 훈련 세트의 두 번째 리뷰의 랭스, 훈련 세트의 세 번째 리뷰의 랭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러니까 넘파이가 아니고 파이썬의 리스트죠. 파이썬의 리스트고 우리가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찾으려면 어 판다스 시리즈 이용하시면 쉬워요.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던가요? 판다스 임포트 안 했네요. 판다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임포트 판다스 as PD. 판다스가 있으면 시리즈로 만들어주면 그 시리즈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로 만들면 그 describe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숫자형 데이터에 그 기술 통계량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리스트를 pandas.series 함수 안에다 넣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reviewlengths.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술 통계량을 본 거죠. 물론, 물론, 그냥 얘만 가지고요. 리스트만 가지고,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하나씩 호출하면서, numpy.max, numpy.min, numpy.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 numpy 함수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다스의 시리즈로 1차원 배열이니까 1차원 배열은 시리즈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시리즈 이용하시면 한 번에 얘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트레인 훈련 세트에 리뷰 몇 개 있었어요. 훈련 세트의 리뷰 2만 5천 개 있었죠. 2만 5천 개. 2만 5천 개의 평균은 238이라고 되어 있어요. 238.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뷰들은 몇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23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거기에서 뭐 문장의 시작 뭐 이런 거는 빼야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23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표준 편차가 크죠. 표준 편차는 176이나 돼요. 가장 짧은 거는 11개의 단어만 가지고 있는 리뷰도 있는 거고. 그죠?
아, 정말 재미없는 영화였었다. 노잼? 뭐, 이런 정도로 리뷰를 끝낸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큰 거, 제일 긴 거는 249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정말 이거는 뭐 평론가처럼 평론을 써버린 것처럼, 그죠? 예. 근데 대부분 238개, 그 다음에 50%는 17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plt.hist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판다스 시리즈가 히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 하셔도 어, 바로 히스토그램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가 있으면은요, 시리즈에서 히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 버리시면 히스토그램 바로 그리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리뷰들은 어디에 500개 이하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500개 이하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꼬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이런 분포를 가져요.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어, 여기 이거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 뭐예요? 연속형 변수들을 어떤 구간 안에 몇 개씩 있는지를 개수를 센 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 막대가 좀 크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막대가 크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뭐 대략 250개인 것 같아요. 단어의 개수가 250개 미만인 게 전부 17,500개,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우리가 25,000개, 샘플이 25,000개였었기 때문에 250개 미만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게 이미 절반을 넘어요. 그 이외에는 개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고요. 여기 그 파라미터 중에서 여기도 빈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빈스가 뭐였었냐면 막대 개수 그 구간을 더 좁게 만드는 거죠. 막대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그 세분화된 구간으로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500까지가 한 4개 정도로 나눠진 것 같으니까 뭐 120, 뭐 240,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 나눠진 것 같네. 150 정도씩 나누면 될까요? 뭐 그런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리뷰들이 이 적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음. 그래서 그 이거를 만들어 본 거는 그 숫자들로 각각의 리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조금 정제를 할 거예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같은 길이로 같은 길이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저 결과를 좀 볼게요. 그냥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뷰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는, 단어의 개수는, 300개 미만인 것 같다. 여기서 평균값 찾아보니까 평균값은 238개였었고, 그죠? 어, 음. 대략, 아까 238이었죠? 238.
238개. 그 다음에 그 중앙값. 2, 4분위값. 미디언이죠, 미디언. 중앙값은 여기 보시면 178개라고 되어 있죠. 178개. 평균이 중앙값보다 굉장히 높아요. 평균이 중앙값보다 중앙값보다 많이 커요. 많이 큰 이유는 많은 그 이유는 어, 이 분포가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이가 아주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그런 분포이기 때문에 그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런 분포가 아니라 이제 스큐드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꼬리가 긴 그런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이유는 그 단어의 개수가 매우 많은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매우 많은 리뷰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이 분포를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박스 플러스로 그려봤다면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그려봤다면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1, 4분위값, 여기 중앙값, 여기 3, 4분위값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펜스 위쪽에 뭐들이 많이 있을 거다?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여기가 전부 아웃라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많은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아웃라이어가 많은 분포다. 그래서 이런 분포들을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샘플들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몇 개 정도로 할까? 몇 개 단어들 정도를 선택을 할까? 음, 뭐, 평균값 정도나 중앙값 정도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 저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 정도로, 그러니까 뭐 178, 뭐 이렇게 딱 하지 말고, 뭐 150,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모든 샘플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그 같아야 되는 길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같아야 되는 길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분포를 보고서 뭐 중앙값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중앙값보다 작은 값으로 여기가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거나 이것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샘플들마다 각각의 영화 리뷰들마다 샘플마다 너무 자기적이긴 하지만 어, 열심히 통계값들도 찾고 기술 통계랑 찾고 뭐 이렇긴 했지만 좀 자기적으로 100개만 할게요. 샘플들마다 어, 100개의 100개의 단어 토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또 뭐냐면 문제는 길이가 100 이상인 녀석들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길이가 100 이하인 그런 샘플들은 0으로 패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100 이상인 샘플들은 잘라내고, 길이가 100 미만인 샘플들은
샘플들은 0으로 패딩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모든 샘플들이 동일한 길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들을 탐색해 본 이유는 어, IMDb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숫자들의 개수가 몇 개씩 포함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이유는 이제 신경망을 훈련시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하게 박스 플롯 그려봐 드릴까요? 박스 플롯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세요? 그 리뷰, 램스스, 여기서 박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박스가 아니었나 봐요. 박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플롯 박스가 있구나. 요렇게 그려 보실 수, 판다스를 이용하셔서 플롯점 박스 요렇게 간단하게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웃라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